어제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올리면서 기준금리 1.75로 올렸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가 문제지 금통위가 개최될 때마다 금리를 올릴 거라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 0.25씩 계속 올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그 생각은 왜 하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요번에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6월 달에 없습니다. 금통위가. 그 다음 7월 8월 달에 있는데 미국은 FOMC 회의가 6월 달에 있고요. 다음 달에. 그 다음 7월 달에 있고 9월 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6월 달에 0.5포인트를 올리기로 돼 있으니까 지금 1.0%대 1.5, 7월 달에 가서 또 올리면 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7월에 2%에 도달하는 거죠, 미국은. 우리나라는 5월 달인데 6월 달 쉬고 7월에 가서 0.25를 올리면 그때 2%가 됩니다. 그리고 9월, 여기 8월 달에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8월 달에 0.25를 올리면 다시 2.25%를 맞추면서 미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연준의 회의를 보고 여기서 금리를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10월 달에 그 보조를 맞추면 되기 때문에 2월 달에 넘어가고 7월하고 8월 달에 연속적으로 0.25포인트씩 계속 올릴 것 같습니다. 뭐 물가 상승률 압력이 어느 순간에 불안정한 어떤 움직임, 좀 더 강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미국이 0.5의 그 빅 스텝을 자이언트 스텝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에는 금통위는 8월까지는 0.25씩 계속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이 3대 이슈 다 올랐습니다. 어제 유럽 시장도 괜찮았고 아시아는 약간 그렇게 움직임이 좋지는 않았는데 유럽이 괜찮았던 걸 미국이 받아줬거든요. 왜 올랐는지 기사가 나온 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메이시스 요거 백화점이거든요. 그다음 달러트리 이거는 뭐 우리 이마트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이제 분기별로 나은 성과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지난번에 발표된 다른 지역고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고 이거는 크루즈 회사, 요거는 카지노? 네, 카지노 관련된 그룹이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투자자들이 다가오는 여름에 강력한 여행 수요, 배팅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요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놓고 보면 백화점이나 소매 양쪽 다 긍정적으로 물류의 움직임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어느 쪽은 안 좋고 어느 쪽은 좋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월마트하고 타깃은 실적이 안 좋다고 나왔었죠 또. 그런데 홈데포하고 로스는 또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나왔고요. 여기도 이거는 백화점이고 이건 일부 유통인데 긍정적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동일한 업종에서도 혼재돼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제조품이 판매되는 거 이외에 이 서비스 업종에서 여름에 좋은 성과를 내줘야만 경제가 돌아가는데 힘을 보태게 될 거고 그게 주식에 탄력을 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PMI도 서비스 PMI가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제조업은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1.5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물론 서비스 업종도 영향을 받고 있죠. 근데 그 영향을 받는 걸 사람들의 활동량이나 소비 지출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뛰어넘어가는 그런 패턴이 보여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이제 기술주가 올랐는데요. 그건 여기 요 내용이 나옵니다. 1분기 경제 성장치가 예상치 못한 하락을 보여주니까 이 데이터 이런 상황 때문에 그 연준이 좀 덜 매파적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잠시만요. 요 밑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연준이 올해 말 정책을 재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빠른 금리 인상에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빨리 인상하고 하반기에는 속도를 늦추거나 이런 것들을 보일 것이다. 그럼 기대감이 기술주를 밀어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가끔 보여드렸는데 기술주가 조정받을 때 세차게 금리가 올라갈 때 조정받는 거 오케이 좋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금리 인상기에 기술주들이 안 좋은 성과를 보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건 제가
섹터를 가지고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나스닥이 보면 일단은 바닥 다지기는 2번 했고요. 최근 추세에서는 오늘 이 상승폭이 가장 커요.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진행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모호하긴 하지만 정말 바닥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요. 이게 오늘 지표 나온 것 중에 보면, 오늘 새벽에 나온 것 중에 보면 일단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중요한 것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이제 볼만한 것만 볼게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긴 했는데 이거 나온 게 요거죠. 지난번에 21만 8천 건, 21만 건. 그러니까 이게 20만 건 초반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잠정 주택 판매가 있거든요. 미국에. 그 잠정 주택 판매가 계속 감소세로 움직이고 있어요. 전월 대비. 이 잠정 주택 판매는 가계약 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치고 나중에 최종 판매가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기존 주택 판매도 급락했지, 하락하고 있지만 신규 주택 판매는 급락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잠정 주택 판매도 감소하고 있어서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시장에서 매수 수요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주택 업자들이 보는 주택 가격, 주택 시장 지수도 내려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그 모기지론 신청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그 건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주택 시장 전체 다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체 시장 전체로 수요가. 가격도 정점을 치고 일단 하락할 패턴으로 넘어갈 시기가 점점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제 지난번에 이미 GDP 성장률이 1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1분기 성장률이 지난번에 1.4로 발표됐다가 요번에 다시 조정 발표된 게 마이너스 1.5로 더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감소한 걸로 발표됐는데 너무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이게 리얼 소비 지출이거든요.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인데 여기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딨냐? 예, 여기 있네요. 이 리얼 소비 지출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소비 지출 패턴, 여기 지금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감했다 급등했다가 그다음 요 자체가 요게 재난지원금 지급해서 이 큰 폭으로 움직인 겁니다. 두 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영역하고 이 영역하고 그 이외에 일반적인 패턴에서 놓고 볼 때 지금 현재 GDP 지출 실질 지출 GDP 지출이라네, 실질 그 개인 소비 지출은 견고한 상황이에요, 현재.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견고하기 때문에 고용 측면에 사실 이제 연준 의원들이 얘기하는 미국의 경제는 현재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신뢰가 가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이슈들, 그 경제 상황은 괜찮은데 현재 상황에 당장 발생하지는 않을 건데 스태그플레이션이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성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런 불안정성을 계속 시장에서 때리면서 주식시장이 계속 아래로 흔들리거나 위로 못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끝물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국의 개인 투자자 AAII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지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심리지수가 5월 25일자로 보면 올라오다가 감소했습니다. 불리칭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는 건 감소하고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늘어났거든요. 5월 25일자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요건 NAAM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포지션 비중이거든요. 여기서 반등했습니다. 지난주 18일자 발표가 최악으로 내려갔다가 드디어 이제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여드렸던 CNN 비즈니스의 Fear and Greed 인덱스 보면 이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 세차게 지금 밀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그 공포 심리가 저점을 찍고 이제 윗방향으로 이제 틀어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 요거는 그 인베스터스 인텔리전스 불 앤 베어 지표 중에서 불베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잘 보시면 내려왔다가 최저점으로 내려왔다가 요 머리를 다시 들고 있습니다. 패턴이 최근에.
그 다음에 빅스 지수는 이제 여기 5월 초? 예, 한번 세차게 올랐다가 다시 중반에 한번 올랐는데 추세적으로는 지금 머리를 들고 내려가고 있죠. 빅스 지수가 정점을 치고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봐요. 좀 길게 보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이제 이게 초에 4월 말 이게 5월 초 요번에 최근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거든요. 이것도 시장이 불안정할 때 이게 급등합니다. 그런데 이 국채 시장 변동성도 하락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의 달러, 예, 달러 인덱스에 관련된 변동성이거든요. 근데 걔도 최근 변동성이 정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 쳐다보는 거죠. 요거는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변동성인데 얘도 추세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 시장에서 불확실하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그 변동성이 다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좀 투자가 괜찮아.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하는 심리보다는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거라고 하는 심리가 강화됐는데 8월 5월 25일자로 놓고 보면 전문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집하는 쪽으로 터닝한 걸로 보이고 전체 시장, 이거 Fear and Greed 인덱스는 여러 가지 주식시장이라든가 혹은 채권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식시장 안에서 그 이동평균선의 어느 퍼센테이지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거거든요. 콜옵션까지 다 포함하고 빅스까지도 포함된 지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금리 심리 지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고 투자자들 심리 지수도 바닥을 찍은 거 아닌가라고 보고 빅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 같고 채권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모든 것들의 시장에서 환율, 주식, 채권 뭐 이런 시장들에서 불안정성에 대한 그 변동성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지금 가격 하락,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 가격 하락 쪽으로 계속 베팅이 됐었잖아요. 그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보면 사실 구리도 계속 지켜보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거 계속 지켜보는 이유는 구리는 가장 산업 전반에 가장 많이 쓰이는 산업재거든요. 물론 유가를 보면 되는데 유가는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그다음에 오펙하고 이제 줄다리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 때문에 걔를 보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산업 전반, 경기 사이클 전반에 대한 판단을 원자재 시장에서 어떻게 보는지는 유가보다는 이제 구리를 보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리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를 약간 배제하고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가 가격이 계속 올라와서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 저점이 형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저점에 근접한 이후에 얘가 깨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깨지면 패턴, 지금까지 왔던 패턴이 일정 부분 뒤바뀌어서 움직인다는 뜻인데 그 경기 수축을 구리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깨지질 않고 일단 버티고 있고 최근 이제 머리를 들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저점이 형성된 게 아닌가라고 조금 희망적인 생각을 다시 해도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 저녁 9시 한 반쯤? 아마 그때일 겁니다. 그때쯤 그 미국의 PCE 지수가 나오는데 개인 소비 지출 내역이 나오는데 그 개인 소비 지출 부분이 크게 감소한다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저점을 찍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달러 인덱스도 아랫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지금 현재 나홀로 미국이 현재 강세 긴축을 해대고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 보라색이요? 예, 요게 이제 달러 인덱스고 이 캔들 차트는 우리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는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거다. 원달러 환율도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패턴으로 현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강력하게 밑으로 내려오기보다는 일정 수는 이제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내려오다 멈추고 뭐 일시적으로 반등했다 다시 내려오고 멈추고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은 할 겁니다. 특히 ECB가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7월 이후에 조금 더 아랫방향으로 밀려 내려올 수는 있겠죠.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밑에까지 다시 붙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일단 정점은 친 게 아닌가.
달러 인덱스든 우리 원달러 환율이든 이런 생각은 현재 들고 있습니다. 시장이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고 주식시장이 꼭 손바닥 뒤집히듯이 직전에서 계속 강력하게 계속 반등해서 오던 게 요즘에는 계속 반등을 못하고 아래로 짓누르는 형태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였거든요. 시작이 작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1월 달에 연임이 되면서 약간 매파적인 패턴으로 바뀐 뒤에 그때 1월 달에 조정 이후 살짝 머리를 드는 것 같더니 3월 달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탕 터지고 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미국이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더 강해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시장이 요동을 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커버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세게 나왔죠. 빅스텝으로 넘어가고 그 과정에 또 석유를 들이부은 게 이제 중국이 상하이 봉쇄를 때리면서 또 난리를 치고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순차적으로 과정적으로 이어왔거든요. 그리고 빅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의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서 난리를 쳤고 근데 지금 그 전체적인 걸 훑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서 금수 좋지 않은 것들은 지금 1.5면 됐고 유럽 시장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잔재는 남아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부시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러시아 관련된 금수 조치 때문에 그 잔재는 남아있지만 1.5면 충격은 이미 많이 준 상태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상하이 부분이 일정 부분 좀 그러니까 진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풀어주진 않고 있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지났는데 그렇다고 긍정적인 패턴이 확 돌아설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닌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리커창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걸로 보면 한동안 리커창이 중국의 보도 매체에서 사라져 버렸었거든요. 그리고 시진핑이 경제까지 챙긴다고 수면 위로 올라왔었는데 경제를 챙기기가 어려우니까 그 책임의 부분을 시진핑이 피하고 리커창한테 넘기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리커창이 그 경제 부분을 해결하라 이거죠. 그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는 중국이 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중국 시장도 최악의 상황은 일단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부분은 없어지는 것 같고 조금 더 금리를 인상하게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두 개가 부딪히고 있는 거죠. 세게 금리를 올려라. 하지만 그런 쪽하고 세게 금리를 올렸다가 물가도 잡지만 경제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속도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뉴스 보도나 미디어 보도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이상 연준에서는 하반기 쪽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달래는 형태로 가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이 지금 오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은 시장을 짓누르는 소재에서는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게 소재가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소재에 무뎌지거든요. 투자자들이. 그런 시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무엇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과적으로는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보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제조업 파트보다는 지금은 서비스 업종에서 기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기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